안녕하세요. 돈테크만. 돈대 기리기리 돈대 기리기리 돈대 그만. 안녕하세요. 돈테크만의 테스형, 돈줄형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저희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부세란 뭔가요?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금액입니다. 부동산 투기 수요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이 어떻게 되죠?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율 현재 국내 소재 재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이나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를 가지고 그 공시가액의 합계액이 각 유형별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 과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 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각 유형별 공제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도대체 종합부동산 세율이 얼마길래 이렇게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는지 이병더 세무사님께서 좀 알려주세요. 지금 저희가 화면에 띄워놓은 세율 표를 보시면 되는데 상당히 복잡하죠. 지금 저희가 문제되는 건 일반도 그렇지만 3주택 이상 조정지역 2주택이라고 되어 있는 오른쪽에 있는 표에 보면 거의 뭐 2배에서 지금 뭐 6배 넘게 올라간 상태죠. 뭐 94억 초과분이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종합부동산 세율이 엄청나게 올랐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게 나이대별로 또 얼마나 보유했는지에 따라서도 공제를 해주는 조항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실제 강남에 많이 거주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좀 높은 측면을 고려하지 않았나라는 부분을 보고 있는데요. 얼마나 많이 공제를 해주는 건가요? 이게 지금 공제해준다는 게 고령자, 나이가 많으신 분들 플러스 내가 이 주택을 얼마나 오래 가지고 있었냐 해서 장기 보유를 합한 퍼센테이지가 80%를 한도로 개정되었는데요. 지금 이게 양도소득세 할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랑 비슷한 개념이죠. 비슷한 개념이고 이게 실현된 이익에 대한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이 주택을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이게 투기 목적이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해서 장기 보유에 대한 부분을 공제해주고 추가로 고령자 분들은 아마도 돌아가실 때까지 그 집에서 아마 사실 거기 때문에 또한 투기 목적이 없을 거다 라고 해서 고령자에게도 추가 공제를 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70세 이상이신 분들은 40% 맥스로 받으시는 거고 보유도 15년 이상 내가 보유했다 그러면 공제를 50%까지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그 기준 시작점이 되는 공정시장 가액에 대한 비율인 것 같아요. 이게 작년에도 뭐 상향 조정한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혼란스러워했던 부분인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 이제 내년이 되면 100%로 올라가게 되고요. 현재는 95%를 반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정 전에는 세 부담이 150%, 200%, 300%에 불과하던 내용들이 개정을 후 하게 되면 세 부담 상한이 300%까지 올라가는 사항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생각할 때 항상 뒤따라오는 게 이제 공동명의로 할 거냐 아니면 단독명의로 할 거냐에 대한 생각들이 뭐 드실 텐데 지금 이 공동명의랑 단독명의의 의미가 뭐고 그 다음에 공동명의로 하고자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부부 공동명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세대를 보유하신 세대주가 부부에게 많이들 하시는 게 이제 6억까지 부부간 10년의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다 보니 해당 부분을 통해서 공동명의로 만들고 그러한 부분으로 종합부동산세를 이제 전략하는 방법을 많이 보고 계시고요. 공동명의의 1주택자 특례 종용을 원할 경우에는 9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해당 부분에 대해서에 대한 이점은 제가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려볼게요. 결국 2021년도 기준으로 뭐 40세 남자, 서울지역 5년 보유
시가 표준 30억 아파트를 기준으로 산정한 내용입니다. 해당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을 때와 공동명의의 1주택 특례로 가지고 있을 때 재산세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부부 공동명의로 가지고 있을 때 1인 기준 520만원, 그리고 2인 기준이라면 1040만원이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시가 표준액과 공정시장 가액 비율은 해당 부분 보유기간과 나이를 고려하여 다 반영한 내용입니다. 네, 이 뒤에 보시게 되면은 재산 공시가격 합산액과 공제금액, 재산세 중복분 관련돼서 쭈쭈쭈쭈 계산을 하게 되면 실제 가계에서 총 부담하는 금액은 2,200만원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자산의 형태나 자산의 비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동명의로 바꾸셨을 때 종합부동산세가 전략되는 부분들은 확실히 있습니다. 네, 종부세를 절세하려면 많은 분들이 이제 방법을 물어보시죠. 세무사님들께 어떻게 하면 종부세를 줄일 수 있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저희가 종부세 부과 기준이 인별과세 기준이니까 명의를 분산해야죠. 4명의로 다 들어와 있으면 다 누적돼서 이제 평가액을 산정을 하니까 쪼개는 개념으로 나 하나, 남 하나, 어머니 하나, 이런 식으로 쪼개가지고 가지고 계시면 인별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세금 과세 표준 자체가 낮아져서 세금이 줄겠죠. 네, 그리고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도 실제 문의 주시는 게 6억까지 세금 없으니까 증여를 하고 공동명의로 바꾸겠다, 혹은 나 그냥 이게 큰 의미가 있냐, 나 그냥 하겠다 라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종부세를 절세하기 위해 공동명의로 바꾸는 거, 그건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종부세 낮아지는 거랑 이제 증여하게 되면 취득세가 따라 붙는데, 증여 취득세가 요즘은 또 조정지역 안에 시가표준액 3억 이상이면 12% 가고 하니까, 그랬을 때 내가 취득세를 또 얼마나 내는지 계산을 해보셔야죠. 취득세 계산을 해보시고 실제적으로 내가 이거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절감되는 종합부동산세랑 내가 지금 당장 지불해야 될 취득세랑 비교했을 때 인별로 나누는 게 낫겠다, 공동명의로 하는 게 낫겠다 싶으면 나누시는 게 낫다고 보이집니다. 결국은 해당 부분을 실제 계산을 통해서 어떻게 이득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 좀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세 번째, 임대주택 등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일정 요건을 갖춰서 임대주택을 등록을 하면 종부세 계산할 때 주택수에서 빠지는 부분, 또 비과세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도 많이 이용을 하고 계시고, 네 번째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간의 증여를 통해서 해당 부분들에 대해서 종합부동산세를 줄이려고 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증여에 대한 취등록세, 그 부분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 좀 궁금해요. 왜 종부세는 딱 날짜가 정해져서 과세가 되는 건가요? 이거는 이제 부동산을 사시는 분들도, 사고 파는 분들도 좀 많이 고려하실 것 같은데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의미라기보다는 법적으로 딱 깃발을 꽂아 놓은 거죠. 6월 1일로. 그래서 이게 판단 기준이 아니라 그냥 6월 1일날 소유한 자가 되는 거다 보니까 그거를 끌어안고 살 거냐 아니면 이걸 지나서 살 거냐 판단으로 삼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유는 나라에서 정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내가 집을 산다. 그러면 6월 1일 전에 사는 게 좋나요? 후에 사는 게 좋은 건가요? 종부세만 분다면 6월 1일이 지난 이후에 사는 게 낫겠죠. 왜냐면 내가 종부세를 안 내도 되니까. 네. 집을 사시는 분들은 6월 1일 이후에 집을 사는 걸, 종부세에 대해서는 집을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또 투자를 하시는 분양권이랑 조합원 입주권 관련돼서 문의를 많이 주세요. 해당 부분은 저희가 종부세가 과세가 되는 건가요?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돼서 주택이 멸실된 조합원 입주권에는 더 이상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멸실이 됐으니까 주택이 없죠. 없는 것에 대해서 부과할 수는 없으니까 부과가 되지 않고, 마찬가지로 분양권도 아직 준공이 떨어지지 않아서 이게 실질적인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권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가 없다. 대신 새 주택이 준공돼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때부터 부과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오늘 이상 종부세에 대한 개념과 여러 가지 절세 방법들을 알아봤는데, 빼놓을 수 없는 시간이죠. 종부세를 한 줄로 말씀드리면 어떤 걸까요?
시가 공정 시가 100%는 너무하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